아까 쭉 말씀드렸던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죠. 저라도 무서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망을 가면 잡히고 구속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지 않더라도 경찰이 출석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출석을 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 역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형사 절차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구속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형사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속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구속되면 정말 남녀노소 상관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곤 할 정도로 많이 무서워합니다. 오늘은 구속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 자체가 너무 중하면 그럼 구속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연쇄살인범이 있다면 구속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범죄가 중하면 그만큼 위험성이 크니까 먼저 구속부터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고 싶지 않다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좋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많은 케이스들 중 하나가 이 범인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도 의뢰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의뢰인이 그 촬영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SD카드를 이걸 부러뜨려서 하수구였는지 화장실이었는지 이렇게 버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이걸 많이 괘씸하게 봐서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영장 청구는 되었었는데 제가 담당 변호사로서 이렇게 사건을 도와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증거를 인멸하지 말든지, 만일 인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들키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범죄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해하려 한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구속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 가해자가 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피해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다고 이 피해자를 찾아서 협박한다거나 위협한다거나 한다면 그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중요 참고인에게도 해를 가하려 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이건 구속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사유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죠. 저라도 무서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망을 가면 잡히고 구속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지 않더라도 경찰이 출석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출석을 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 역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피의자가 계속 출석을 안 하면 방법이 없죠. 구속하는 수밖에요. 그러니 가급적 경찰 조사는 구속이 되기 전에 협조를 해서 수사에 응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피의자가 있는데 그 피의자가 가족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좋은 직장도 다니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도망치거나 할 가능성은 좀 낮겠죠. 그렇다면 굳이 구속을 해서 수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정리해서 사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를 살펴보면 구속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이게 규정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다면 구속의 필요가 더 없겠지요. 그 외에도 아까 쭉 말씀드렸던 사항들인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데,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을 면하려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그런 사유들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요.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법원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그 다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심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 심사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그 영장실질심사는 그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이고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최대한 구속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절차가 형사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만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 여겨서 영장을 발부하면 그때부터 구속이 되어서 그렇게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구속 수사를 진행하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사까지는 불구속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1심 단계에 들어서면서 법원이 보기에 이건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 1심이 끝나고 그 1심 판결 결과 징역형 실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을 해서 구속된 상태로 2심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진행해서 그 구속이 필요하고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 그 심사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 법원이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면 석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법원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이때는 보석을 청구해서 그렇게 석방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보석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1심 과정이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었지만 구속된 이후에 신속하게 합의가 되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때는 보석을 청구해볼 만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1심 판결 결과 구속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신속하게 합의를 해서 바로 보석을 해서 신속하게 석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이든 보석이든 너무 무턱대고 사유도 없이 그냥 무작정 주장하면 이건 또 양형에 안 좋게 참작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석방될 사유가 있다면 이걸 잘 주장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판단 하에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형사 절차에서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감옥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나니까 뉴스에서 징역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수사 단계든 이 재판 단계든 구속을 앞두게 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고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구속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영상 잘 살펴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